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지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금요일 오후는 이분과 함께 마무리해 보시죠.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시장에서 갈만한 이야기 찾기가 녹록지 않은 시장 분위기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민수패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떤 쪽에서 오늘 기회 좀 잡아볼까요? 네, 오늘 되는 섹터가 몇 개 없습니다. 네, 그중에서 그러면 이번 주는 됐고 다음 주에는 뭘 봐야 될 것이냐 라는 쪽에서 방산주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이렇게 이어지면서 전체에 대한 우려는 많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방산주를 지금 봐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표님?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요. 어떤 걸까요? 네, 이제 일단 방산주 하게 되면 추세는 안 꺾여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어떤 일정 관련된 모멘텀들이 들어온다. 혹시나 또 기대감과 함께 또 막상 수주가 들어온다. 변화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방산주는 저희가 얘기하듯이 그냥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어떤 국가를 상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국방부나 주분한 거대로 그대로 가다 보면 꾸준한 건 있겠죠. 근데 마진이 국가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요만큼. 높지 않군요. 그렇죠. 요만큼 가지고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기대감이 큰 또 성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죠. 근데 이런 내수의 한계를 탈피하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또 꾸준하게 납품을 하다 보면 기술 개발을 또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기술은 좋은데 그리고 또 성능도 좋은데 그때 비해서 가격은 일정하게 납품했던 가격들이 있다 보니까 가성비가 높아지기 시작하겠죠. 이게 해외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국방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트렌드와 맞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보물처럼 이런 수주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가장 큰 투자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출이 확대가 되면서 드러나는 Q의 변화. 그냥 우물만 있다가 우물 밖으로 나오는 변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정부의 강한 육성 의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올해 방산에서 2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한 15% 늘어난 수치로 보고 있으면 거기다 여러 가지 전담 조직도 변하고 그런 상황 쪽에서 어떤 결과를 더 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특히 산자부에서 어떤 미래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조직을 폐지를 시키고 오히려 방산 수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조직을 신설하게 되면 인력이 들어오고 인력들이 또 어떤 변화가 나올 때 또 같이 시너지를 낸다라고 봤었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무래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 하반기도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궁금합니다. 정부가 밀어주는 쪽이 이쪽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네.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저희가 연초부터 꾸준하게 지켜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반기에는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방산을 봐야 될까요? 네, 하반기까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당장은 다음 주가 더 중요하죠. 다음 주. 네, 다음 주에 대통령께서 리투아니아를 방문하면서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해서 또 일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 준비된 방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물밑 작업들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바로 폴란드로 가십니다.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또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추가적인 방산의 얘기들 또 대통령이 직접 가게 되면 사인을 하겠죠. 네. 그럼 또 경제사절단도 같이 가는데 이번엔 또 한화그룹 쪽에 김동관 부회장인가요? 네, 같이 회장님이신가요? 같이 가게 되면 또 모멘텀이 더 충만할 것이다. 네, 잘라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부분들과 함께 또 어떤 폴란드와 2차 실행 계약이 하반기에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벌써 지난 1차 때가 123억 달러 그 이상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 9월 달에는 폴란드 국제 방산 전시회 폴란드에서 열립니다. 그럼 또 총출동하겠죠. 네. 또 10월 달에는 서울의 아덱스라고 또 열립니다. 또 큰 방산 관련된 컨벤션이죠. 이런 쪽 봤었을 때 추가적인 동남아나 중동, 루마니아 모두 다 잠재적인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앞으로는 계속 체크하는데 원래 후보가 이렇게 많게 되면요. 그중에 하나만 나와도 어떻게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모멘텀이 많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희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지만 지금 그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나와서 잠시 브리핑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도 나왔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나왔습니다.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8조 7,7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컨센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도 중요하겠죠.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왔을지 여기에 중점될 것 같은데요. 소폭 눈높이에 따라서는 하회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6천억 원대, 6,116억 원대, 지난해 2분기가 1,956억 원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1년 사이에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지금 마감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까지 소화를 저희가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71% 정도의 하락세입니다. 오늘 장중 변동성 많이 큰 상황인데요. 저점 부근에서는 전반적으로 2차전지 만회하려는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특별한 코멘트를 들어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저희 방산주 조금 더 들어봐야 될까요? 대표님께 좀 넘길게요. 어느 쪽이 조금 더 중요할까요? 지금 마감 3분 전인데요. 네, 마감 3분 전에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 나온 거 체크해봐야 되겠죠. 네네, 그럼 짧게 해주세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나온 동향 보니까 예상보다는 한 7%, 10% 이 정도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또 LG전자도 나왔던 실적 보게 되면 기대치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워낙 2분기 기대치가 생각보다 좀 높았구나 네. 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인데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반응하는 게 일단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렇게 나올 정도로 어떤 아마 분명히 P보다는 Q가 더 늘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Q에 대한 확대가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라고 보게 되면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할 에코프로 그룹들 이쪽도 그렇게 생각보다 떨어지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드는데 아무튼 실적의 변화가 이끄는 어떤 2차 전지의 흐름들은 지금 P보다는 Q를 더 먼저 챙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확정이 아니라서 디테일은 나온 상황이 아니지만 숫자만으로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도 들어봤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다음 주까지 나오는 에코프로 숫자까지 보고서는 2차전지 흐름을 가늠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잠정 말고 확정까지 보자로 저희 2차전지에 대해서는 코멘트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 네, 제가 할 얘기를 다 해주시고 또 물어보시면 저보고 어떡하라고. 예. 제가 잘 모르겠어서 아닙니다. 확정된 실적을 잠정이고 확정이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 아마 이제 확정은 또 월말쯤 가면 나오겠죠. 네네. 근데 확정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는 대표적으로 IR과 관련된 얘기가 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IRA 법안을 통해서 나왔던 AMPC 관련된 쪽에 부분들 반영을 했을 거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빼고 앞으로의 중기적인 전략들 이게 더 궁금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조금 전에 나와서 반응과 함께 짧게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저희 방산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종목 볼지, 포인트는 어떤 걸로 둘지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마감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대지수 오늘 마무리 먼저 짓기로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모두 파란볼이 양대지수에서 들어오긴 했는데 특히 오후 들어서 코스닥 쪽에 만회 움직임이 좀 뚜렷했습니다. 외국인의 현선물 수급 변화도 있고요. 잠시 후 체크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7월 7일 금요일장 이렇게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양대지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전 개장 전에 나온 삼성질적의 실적을 계속해서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움직임이 나왔고요. 오후에서는 LG 쪽에서 나온 실적까지 소화하는 과정이 오늘 펼쳐졌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현물 쪽에서 그리고 선물 쪽에서 각각 좀 뚜렷하게 있었던 날이 오늘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대지수 하락으로 마침표는 찍습니다. 코스피 지수 1%대 하락이고요.
코스닥 그런데 장중에 특히 한시 구간 넘어가면서 빠르게 낙폭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오늘 저점 861선까지 내려갔었는데요. 867선까지 어느 정도 낙폭 회복하는 구간에서 특히 2차 전지 대장 주격 종목이 조금은 올라오는 힘을 보여주면서 0.38%까지 하락폭을 줄였다라는 부분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어제에 이어서 양대 지수 파란불로는 마침표는 찍혔습니다. 수급적인 변화 요인들 좀 챙겨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 변화를 양대 시장에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패턴이 나왔는데요. 오후 1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양대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이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도하긴 했지만 많이 물량 줄이면서 800억 원대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오후 들어서도 추가로 팔 자세를 가속화한 움직임 보이면서 7천억 원 가량의 매도 우위 포지션 나왔다는 점 확인해 드릴게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환율도 마찬가지로 오늘 짝에서 이렇게 급등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고점에서는 후퇴하는 모습 보였는데 그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외국인 코스닥 쪽에서도 줄여가는 과정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200억 원 가량으로 매도 물량 잡히고요. 기관 쪽에서도 그래도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후장에 줄여가려는 패턴을 좀 보이는 과정이었습니다. 매도긴 했지만 그래 줄여나가는 과정 그 차이 있다는 점 확인해 두시고요. 이렇게 수급상 마무리 원달러 환율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오늘 오전장에 1310원 선 터치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1305원 선 4원가량 오름세 구간에서 환율 마무리 지었다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머니맵상으로는 어떠한 패턴이 오늘 보일까요? 어제와 비슷한 점은 어떤 쪽에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IT, 2차 전지에 대한 각계 전투는 계속해서 펼쳐지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무겁게 움직임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잠정 실적 소환 과정에서 삼성전자 크게 낙폭 줄이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12거래일 만에 강력한 매도 포지션 취하면서 마무리된 가운데 2%대 하락이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LG전자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일 것이다 라는 예상에도 장 초반에는 3%까지 하락폭을 키우기도 했었는데요. 잠정 실적 영업이익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 눈높이보다 부진하게 나왔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낙폭 줄여가면서 1.8% 하락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잠정 실적 나온 이후에 좀 낙폭 줄여가는 과정도 함께 나왔습니다. 0.5%가량의 하락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좀 특징적인 부분이 오후장 들어서 양극재 키워드 가진 종목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오늘 설명드릴게요. 6%대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고요. 조선주 가운데서는 계속적으로 모멘텀을 가지면서 올라오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믿음이 가장 시장에서 강하게 유발되는 하나오션이 5% 넘게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엔터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와 같은 경우 오늘 오후 1시에 뉴진스 신곡 발표됐습니다. 다른 엔터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부진하지만 하이브와 같은 경우는 오늘 빨간불 기대감 속에 켭니다. 2%대 플러스로 마무리됐다는 부분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상으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대표님의 의견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장 어떤 포인트로 정리를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시장이 시원하게 빠졌는데 뭐 시원한 정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마는 네,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거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한 주 중반 이후에 참 뭐 이렇게 시장을 부진하게 만드는지 야속한 쪽이 외국인들 정확하게는 선물 매도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16,000개 가까이 매도가 나오면서 거의 당일 한도 풀까지 채우면서 나오는 변화를 봤을 때 과연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먼저지만 물론 이제 선물 매도가 앞으로 그러면 현물 매도를 하기 위한 전초전이냐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도를 하긴 하겠지만 그 규모가 그동안 쌓아온 거에 비해서는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주식은 있는 채 나머지 선물로 관리를 한다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 가서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옵션 만기일도 있죠. 네.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근데 그 이후에 나올 수 어떤 지지권을 어떻게 찾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되 아직까지는 희망은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본격적으로 팔면서 같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좀 돔황차 이게 되겠지만 네. 지금 그건 아니다라고 보시면서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왔던 부분의 매도가 좀 커졌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 의뢰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크게 무게를 실을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얄미운 거는 주식도 얼마 없는데
팔아제끼는 기관들이죠. 네, 이쪽이 계속 주도가 되면서 물론 선물 매도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따라오는 변화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대해서 시장 위축을 계속 이끌어가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가 또 선물 변화가 나오게 되면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선물 포지션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저희 마감 전에 방산 쪽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포인트 잡아야 될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좀 묶어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업황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 포인트를 가져야 될지 그리고 지금 잘 가면서 시장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도 같이 좀 엮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뺄 수 없는 쪽이 한화죠. 요즘 한화 쪽이 그나마 대기업 쪽에서는 살아있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이 높은 쪽이 아닌가 싶은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방산, 항공, 우주항공 쪽 이쪽에서 계속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체크해야 될 게 현대로템 같습니다. 이 회사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과 함께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컨센 대비해서 한 40-50% 가까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가 생각보다 좋아진 실적에 반영을 하겠죠. 이런 쪽에 한번 변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서 나오는 현대전의 강점이 어떤 레이더나 아니면 또 무기 관련된 쪽에서 미사일 체계, 미사일 시스템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들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전반적인 방산주를 볼 때 이쪽도 2분기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 긍정적으로 나올 부분이 높기 때문에 실적 호전주 쪽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변화를 보시면서 게다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일정이 있게 되면은 일정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과 기대감 같이 움직인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일단 다음 주에 흐름들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실적 그리고 기대감 안고 있는 쪽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공개해 주실까요? 네, 봐야 될 종목이 희한하게 이게 방산주야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인프라코어입니다. HD 인프라코어. 기계 쪽으로, 객관 쪽으로 이렇게 많이 묶여서 움직였던 종목은 아닐까요? 네, 그 건설기계라고 그냥 네. 둥그스름하게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엔진 쪽이 있죠. 특히 또 건설기계에 들어가는 심장인 엔진이 있다. 아하. 이 엔진을 활용을 해서 어디를 쓰느냐라고 봤더니 방산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연초에 전차용 엔진 공급 계약한 규모가 4,960억입니다. 거의 5천억대 되죠. 게다가 추가적으로 수주를 하게 되면 우리 앞서서 형님이 수주했는데 네. 나한테 심장은 너가 맡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같은 기대감은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엔진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1,250억, 의외로 160% 이상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 가지 철도 좀 싸지고 여러 가지 물류 비용도 싸지고 이렇게 되면은 수익성은 높아지겠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올해 기대감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보니까 정부에서 방산 부품과 관련된 개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신형 엔진에 대해서도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럼 그에 따라서도 탑재가 되게 되면 또 하나의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HD 인프라코어도 건설기계에 관련된 쪽 한 축, 또 방산 쪽 한 축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럼 실적은 생각보다 좋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서 시장 흐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든든한 두 다리를 가지게 된 건데 그러면 이렇게 든든하게 안고 있는 종목은 지금 자리에 서서 어디까지 바라볼지 위아래로 라인 정해주세요. 네, 지금 기점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레벨업은 돼 있는데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시장이 또 위축되는 것에 비해서 매물을 좀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오늘 같은 자리에서 반발 나오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 고점대로 나왔던 가격대가 2021년도 나왔던 고점대를 충분히 그 정도 실적까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15,000원대 정도까지는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0,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방산에 대한 모멘텀 안고 있는 종목 소개시켜드렸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힘든 하루였는데요. 다음 주에도 선물 포지셔닝 잘 보면서 이슈 팔로잉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올게요.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시 월요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